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한 그 범죄 행위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통계 조작을 지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이라는 딸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얘기가 드러나고 만약에 김 여사가 음주운전했다는 얘기가 드러났으면 이 극좌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조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자들은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양승 군산대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야구장을 갖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가을 야구가 한창인데 한국의 정치 지형은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고 각진 야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장별로 타석에서 좌측 담장까지 또는 우측 담장까지 거리가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 펜웨이 파크는 타석에서 좌측 담장까지 거리가 우측에 비해 훨씬 짧다 이거예요. 우타자의 홈런을 막기 위해서 좌측 담장을 높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린 몬스터라고 불립니다. 반면에 뉴욕 양키스 홈구장은 양키 스타디움은 타석에서 우측 담장까지 거리가 좌측에 비해 짧습니다. 따라서 좌타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홈구장은 오라클 파크라는 건 아주 유명합니다. 타석에서 우측 담장까지 94m로 매우 짧습니다. 2000년도 개장 당시 팀 소속 간판 좌타자 베리 본주를 위한 설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경기장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해풍 때문에 좌타자 홈런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구장이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대칭 때문에 좌우 타자들 간의 유불리가 엇갈린다는 겁니다. 야구는 왼손잡이가 유리합니다. 어떤 구장은 우측 펜스까지 거리가 짧아서 왼손잡이가 더욱 유리합니다. 큰 경기일수록 홈런이 중요합니다. 승부가 갈릴 때마다 담장까지 조금만 짧았더라면 좀 더 길었더라면 하고 부질없는 망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타자 마할을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건희 여사가. 한국 정치력은 각진 야구장입니다. 좌파는 빔 맞아도 홈런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우파는 잘 맞춰도 플라이 아웃 했다 하고 이런 X 소리를 해대는 게 극좌파들입니다. 좌파는 뭘 해도 무자고 우파는 뭘 해도 대역죄입니다. 자, 문다혜가 음주운전을 해서 붙잡혔습니다. 술 주정도 했습니다. 수상한 돈거래 의혹이 제기된 와중입니다. 그에 붙인 문재인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라고까지 크게 큰소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스스로가 음주운전이 살인만큼 심각한 범죄라고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은커녕 오히려 동정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다혜에게 동정론, 이 좌파들이 만드는 동정론, 그리고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음주운전이 검찰 수사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해괴망측한 일을 이 좌파들은 얼굴 한번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자행합니다. 음주운전이 어떻게 검찰 수사 때문입니까? 그런 식이면 검찰 수사받고 분해서 사람을 죽여도 검찰 탓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음주운전으로 잡혔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온통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자선 모금을 해서 먹튀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온 나라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문다혜 씨는 음주운 말고도 또 한 개 또 있습니다.
언론 뉴델리 보도에 따르면 기부를 내세워가지고 연말 자선 모금 행사까지 열었는데 그 단체에 기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모금액을 먹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는 중입니다. 모금한 액수를 먹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는 중에 있습니다. 다해가 운영하는 다다 프로젝트는 2022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6개월 만에 자선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다혜 씨가 운영하는 다다 프로젝트 2022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6개월 만에 자선 바자회를 했다. 퇴임 후 6개월 만에 그 자선 바자회에는 35명의 작가가 기부한 작품을 입찰을 통해서 가져가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작품들이 모두 최소 금액으로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7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지금 그 돈의 행방이 없습니다. 행방을 모릅니다. 그 돈의 행방은 궁금하지만 또 상상을 해봅시다. 그뿐입니까? 먹튀 논란이 이제 문다혜한테 일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자선 바자회를 열어가지고 먹튀 의혹이 제기됐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극좌파들 이재명이니 박지원이니 최민희니 정청래니 이런 애들이 어떻게 까불었을까요? 참혹하지 않습니까? 지어내고 음해하고 모략하고 온통 난리를 쳤을 겁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했다면 먹튀 의혹이 됐다면 말이죠. 이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겁니다. 자, 대한민국이 운석 맞은 것 마냥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자기 돈 떼인 것처럼 분통 터트리며 온 국민이 우라표칠 한마당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한국은 문다혜 씨에게 참 관대합니다. 문가에게는 관대하고 윤가에게는 가혹한 이러한 나라가 됐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겁에 질린 탈북인들을 강제 북송하고 만약에 서해 피격 사건을 나 몰라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문재인은 대통령 때 겁에 질린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시키고 서해 피격 사건을 나 몰라라 하면서 깔아뭉갰습니다. 그게 문재인의 짓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펼쳐가지고 지옥고라는 거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지옥고 난민들 양산해놓고 문재인이 가요.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통계 조작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통계 조작했다면 어떻게 뭐라고들 하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나라가 몇 번은 뒤집혔을 겁니다. 문재인이 우파였다면 그의 가족은 필리핀 마르코스처럼 망명을 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애지중지하는 딸이 저런 일을 벌였는데도 입을 딱 봉하고 있습니다. 뻔뻔스럽기는 정말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국 정치 지형은 늘 분풀이를 위해서 악마와 대상을 찾습니다. 이승만 악마와 박정희 악마와 전두환 악마와 노태우 악마와 이명박 악마, 박근혜 악마와 윤석열 악마, 똑같이들 우파 대통령들을 악마합니다. 그 희생양은 좌편향 정치꾼들이 지목합니다. 예를 들면 정청래라든가 박지원이라든가 문재인이라든가 이재명이란 자들이 바로 이런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희생양은 완전히 딱 만들어내요. 좌편향 전문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권력과 돈에 미친 사람들이 더더욱 뭘 외친 줄 아세요? 입에서 민주, 평등을 외쳐댑니다. 제 자식 취업 청탁 넣을 땐 그 목소리가 간드러지기 짝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에서 큰 흠결을 찾지 못하자 이제는 김건희 악마화가 한창입니다. 사람들은 공작 전문 극자 매체 서울의 소리 녹취록을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합니다. 그 행정관은 공천에 탈락되고 섭섭한 마음에 고향 후보에게 늘어놓은 넋두리였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명태균이라는 자가 등장했습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떠버리라는 말로 김건희 악마에 열을 올렸습니다. 드러난 정황을 보면 명태균은 오히려 이준석, 김종인과 관계가 더 돈독해 보인다는 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자기 돈 쓸 때는 사기당할까 봐 사실 확인을 거듭하는 이자들이 무슨 녹취록만 터지면 무조건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가짜 녹취록이든 진짜든 간에 무조건 믿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중은 큰 거짓말에 잘 속기 때문입니다. 아니, 큰 거짓말을 기다립니다. 오히려 상상만으로도 즐겁기 때문입니다. 자, 황당한 건 같은 편이라도 친한계입니다. 황당한 건 친한계입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김대남 녹취록, 명태균 발언을 듣고서 김건희 악마의 견마지로를 다한다는 겁니다. 직접 얘기합니다. 김대남 녹취록 마치 대통령이 한 것처럼, 김건희가 한 것처럼 느낌을 주는 그런 방향을 틀어잡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마녀사냥입니다. 마녀사냥. 먼저 의혹을 탁 제기해놓고 사실을 제시해 보기를 바라는데 사실도 없고 한 붕붕 떠다니는 그 소리를 갖다가 계속 의혹만으로 악마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마녀사냥입니다. 영부인에게 활동을 자제하라는 것도 코미디 중에 산코미디입니다. 이거요? 한동훈이요? 웃기는 자입니다. 이게 보니까. 영부인은 조선시대 중전이 아닙니다. 외부 활동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요즘 현대시대에. 도이치모터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기소를 주장하는 것도 너무 웃기는 한동훈의 패착이 될 것이란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 기소를 포함한 건 문재인 재임 시절의 친문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에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으라 할 게 아니라 법리에 맞는 결과를 내놓으라고 했어야 한동훈이 그래도 검사장 출신이니까 법무부 장관 출신이니까 다르구나 했을 텐데 이거는요. 법리에 맞는 결과를 내놓으라 하고 검찰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검찰에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으라 함으로써 그는 가짜 검사장이 됐고 가짜 법무부 장관이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뭐 했냐 이거야. 법무장관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 이거야. 그래서 문재인 이재명 적폐청산 못하게 했나? 같이 둘이서 이원석이하고 안 한 거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눈높이는요. 감정 배설 한풀입니다. 웃기는 얘기, 국민 눈높이는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스트들이 하는 포퓰리즘.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처신이 서투르면 미움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서투른 처신이 죄는 아니죠. 김건희 악마는 감정입니다. 싫고 좋고를 떠나서 이건 아니다. 이 지난 총선 때 논란이 됐던 민주당 후보들을 떠올려 한번 보십시오. 모두 원내 진출했습니다. 폐륜, 그들이 저지른 폐륜들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실망스러운 거는 친한계가 오히려 더 오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오가는 얘기, 김건희 여사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문다혜씨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한동훈은 이렇다 할 비판 하나 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통령을 꿈꾼다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꿈을 꾸겠습니까? 문다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놓고 실체가 없는 김대남 거, 또 실체가 없는 소위 이런 걸 계속 도이치모터 사건 또 뭐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 국민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법리에 맞는 결과를 내놓으라고 그래야지 국민의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나오는 건 가짜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국민이 납득하는 거는 한동훈이가 원하는 걸 만들어달라는 얘기 검찰에 겁박하는 겁니다. 한동훈은 벌써 법의식이 없다는 사실이 스스로가 증명이 된 겁니다.
이 각진 야구장, 이거 설계자는 문재인입니다. 친한 개가 문재인과 친한 사람들이 개 모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친한 개가 지금 하는 짓은 문재인과 개 모임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어적 의문문을 제기한 이양승 교수의 그 말뜻이 상당히 깊은 함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한 개가 진짜 대한민국 여당 국민의힘 맞습니까? 저는 그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당과 대통령은 한 몸인데 따로 노는 또 오히려 음해하고 모해하는 이런 친한계가 여당 맞습니까? 문재인의 이적 행위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도 다혜씨 음주운전도 아웃이 아니라 파울이라는 식으로 합니다. 파울로 판정되면 계속 타석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김건희가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은 바로 아웃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와 친한계가 나서서 더 하고 있습니다. 친한계하고 이재명하고 묵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문재인하고 묵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실체가. 한동훈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